이 김종인 씨가 말이죠. 이 김종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어저께 언론에 난 거에 하면 그게 민주주의에서 뭐 그런 일도 뭐 사소하게 충돌도 할 수 있는 거고 조직에서 뭐 그런 부분 아니냐. 또 생각해 보면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또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당대표도 참 선대위 조직에서 이 원칙을 가지고 조수진 의원은 말을 했고 또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있었고 소위 꼭지점이 내가 더 위다라는 이것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다가 그냥 잘못된 지시를 날린 거죠. 그것은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지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총괄 미디어 총괄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 공보단장은 할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팍 그냥 화를 내가지고 나하고 김종인이하고 말이죠. 윤핵관이 비난하는 걸 갖다 비방하는 걸 이 언론에 막 실고 하는데 이 언론들을 갖다가 좀 속된 말로 지시를 해서 뭐 좀 이렇게 못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지시를 했는데 이건 완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명령을 잘해요. 이런 거는 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더 명령을 잘하는 모양이죠. 이준석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저께 그 행동, 그런 광경을 보고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뭐 이런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기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당사자들이 좀 잘 이렇게 해서 또 조수진 의원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꾸 이렇게 봉합을 잘 시키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에서는 자주 이런 조직 속에서도 이렇게 그게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 획일적인 뭐 예를 들면 군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안 되지 않냐. 군대 조직 같은 거는 뭐 항명이면 뭐 큰일 나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잘 봉합을 하도록 하고 또 위아래를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조수진한테는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막 그랬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사과가 아니다 이거야. 모가지를 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저께 이준석의 못된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죄가 없는 잘못을 하지 않는 조수진을 갖다 잘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잘라라 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지가 뭔데 잘라라. 당대표가 자기가 잘라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선대위 조직은 100% 윤석열 후보가 임명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김종인은 속된 말로 이준석의 멘토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들어오자마자 라디오에 그 BBS에 나가가지고 박모 앵커하고 하는 중에 대선 총괄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오자마자 선거 때가 한참 남았을 때인데 그때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장본인 김종인 추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냥 가깝죠. 짝짝꿍이라고 그러죠. 짝짝꿍. 이 김종인이가 다 보고 윤석열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서로 조정하고 잘 서로 이렇게 봉합하고 또 조수진 의원한테는 뒤로 이렇게
사과를 하게끔 하고 뭐 이런 이게 그 처신한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100%. 100%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게 민주주의 언급이 이준석을 자극했다 이거죠. 그래서 복귀 기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를 복귀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인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위원장이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 끝에 선대위 조직을 내려놓았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성격상 다시 복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놓고 어떻게 철딱서니 없이 어떻게 다시 복귀하겠습니까? 그래도 철은 들었겠죠.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은 어저께 어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달려 있고 당대표로 역할은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편들어줬습니다. 김 위원장은 꾸짖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네. 김 위원장은 선대위가 제대로 마찰 없이 기어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상사가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러면서 아무리 선거철이라 해도 위계질서가 있다. 후보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겠다고 하면 선대위 조직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칼자루 좀 잡고 흔들어 되겠다라는 걸 싹 기회주의자처럼 딱 나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갈 겁니다. 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그 또한 지나가리라. 네. 조 최고위원은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그쪽에 명령을 드려야 합니까?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 소위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게 바로 그냥 그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 예? 서로 잘 이렇게 해서 봉합하고 사과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해서 잘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이상 없습니다. 아주 명문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 그 말이 오히려 이 대표를 더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김종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극을 받았으면 빨리 꺼져야 됩니다. 선대위에서 빨리 잘 꺼져야 되고 진작 꺼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랬죠. 울산 있을 때 용서하지 말라. 저는 완전히 당대표 자체를 갖다가 그 엄마니까 이 당대표를 놔두고 도망을 가고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 맘대로 조직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지금 두 번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김 위원장은 보호합니다. 윤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 하니 망라에서 배치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윤 후보 탓을 했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 구인은 부패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정치 신인은 깨끗하고 참신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정치 신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물론 정치를 뭐 20년, 30년 했어도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조병욱 의원 뭐 많이 있죠. 뭐 지금 깨끗한 분들 지금 현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손학규 의원이 그 뭐 이 국민의힘 있다가 저쪽 당으로도 갔지만 민주당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그분 청빈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고 또 깨끗한 정치인들이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하물며 근데 대부분 이렇게 부패 사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은 과거에 뇌물 수수 혐의로 감옥도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가 그렇다고 정치를 못합니까? 이 검찰총장, 검사라는 사람들은 직책상 정말 정치, 사회, 문화, 현상, 재현상, 과학, 뭐 모든 현상까지 그 범죄자들을 만약에 다루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실제로 싸웁니다. 그 머리 좋은 저희 범죄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를 내놓고 수사 결과를 내놓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특수부 수사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신인이고 뭐고 그런 이름 붙이는 거 아니죠. 네. 저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 하니까 막나해서 배치해가지고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얼뜻 싹 윤 후보한테 넘겨요. 이분도 참 못됐습니다. 각자 장기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선거운동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맞죠. 근데 각자 장기 자랑이 아니고 조수진은 장기 자랑 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완강하게 끌고 가려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를 흔들겠다. 이제 총괄로서 흔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선대본부를 제대로 끌고 가면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조치하겠다 하고 자기가 공포를 쏘아서 됐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의혹 대응과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후보 배우자가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후보 결정에 따른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기기묘묘한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살살 품어내는 이준석과 같은 그런 괴. 아주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비상대책위원장을 바로 김종인 앞에 했던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그분 완톱 체제로 했어야 되는 잘 나갔을 수 있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한 두 번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 당에서 아마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국민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임명직이라도 벌써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이 나왔죠.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국회의원들이 초선들이 나와서 나가라. 당 지도부, 대표, 최고위원 전부 다 나가라. 사퇴해라. 비대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결국 자업자득, 이준석이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판 그러한 회오리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을 파괴의 늪으로 두 번이나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 대표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튼튼한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더 열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뿐입니다.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일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